슛을 하면 네. 자, 슛을 하면 골대에 공이 가겠죠. 네. 자, 이렇게 지금 골대에 공이 가는데 유효 슈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 축구 중계에서 정말로 골로 이어질 만한 슈팅. 그렇죠. 그게 유효 슈팅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골대에 들어가 있는 공들 이게 이제 유효 슈팅이죠. 예, 근데 이거를 골프에서도 적용을 해보면 자, 이 그린에 공이 지금 저렇게 축구공이 유효 슈팅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두 개는 유효 슈팅이 유효 아닌 거죠? 슈팅이 아닌 거죠. 예, 전 좀 네. 많이 벗어났고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린에 골대에 들어가듯이 아. 유효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온그린에 성공하는 유효 그렇죠. 슈팅. 온그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유효 슈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슛 하시는 거 보니까 골프 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멍멍이 발이라고 해주고 아유, 아닙니다. 네. 예. 자, 유효 슈팅 어떻게 만드실까요? 자, 유효 슈팅을 일단은 제가 지금 클럽이 52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00m를 52도로 이제 풀스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 자, 이렇게 풀스윙을 하면은 자, 100m가 딱 떨어져요. 와. 우와. 예, 백스핀이 걸려서 백스핀 조금. 걸렸어. 네. 그럼 이제 90m를 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웨지로 이제 54도로 마찬가지 풀스윙으로 스윙을 해요. 자,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풀스윙으로 54도로 90m를 친다. 90m? 네, 했을 때 우와. 자, 조금 모자랐네요. 약간 모자랐고. 자, 그러면 이제 80m. 네. 자, 이것도 다른 클럽으로요. 네. 똑같이 풀스윙으로 아. 네, 샷을 해볼게요. 지금은 몇 도 클럽이죠? 자, 이거는 이제 56도 샌드예요. 네. 네, 샌드로 샌드 똑같이 웨지. 풀스윙으로 자, 80m를 쳐볼게요. 네. 네, 와, 진짜 공 똑바로 잘 가네요. 네 진짜, 지금 네. 80 살짝 80점이고, 넘어갔네요. 와. 네. 네. 이렇게 100m 이내의 샷을 할 때 이렇게 100m, 90m, 80m 지금 풀스윙으로 다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풀스윙은 괜찮은데 이 풀스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오죠. 아. 70m, 60m, 50m, 뭐 하프스윙. 저 같은 경우 이제 하프스윙을 하면은 한 50m 정도가 이제 하프스윙이 나가거든요. 자,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원래 하프스윙을 한 풀스윙이 50m. 80m에 나가는 샌드위치로 그렇죠. 하프스윙을 하프스윙을 하면은 50m. 50m가 나가요. 네. 자, 이 50m가 사실 평소에 파4나 파4 세컨샷이나 파5 서드샷에서 50m가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찬스예요. 네. 그때는 이 프로나 잘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이 버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초보자분들이 이 50m가 남았을 때 참 어이없는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이 평소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이제 거의 풀스윙이나 어프로치, 거의 풀스윙 위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코스에 나와서 하프 스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뒷땅 또는 터핑 해서 뭐 그린을 너무 짧게 치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그런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 스윙을 만들기 위한 하프 스윙을 잘 해야 되는데요. 풀 스윙을 할 줄 알면 하프 스윙을 또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네. 그거는 아니에요. 음. 풀 스윙은 풀 스윙이고요. 하프 스윙은 하프 스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프 스윙에 관련돼서 이 찬스가 왔을 때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m 정도의 거리가 남았을 때 코스에서요. 이제 치면은 공이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뜹니다. 공이 떠서 날아가는데, 자,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바꾸고 싶어요. 띄어치려고 뛰는 게 아니고 띄어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치다 보니까 뜨는 거예요. 아. 네, 띄어치는 게 아니고 이 짧은 아이언샷, 이런 하프 스윙, 이런 짧은 아이언샷은 띄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치다 보니까 뜨는 겁니다. 근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왜 실수가 나오냐면요. 이거를 띄어치려고 해요. 아. 특히 그린이 좀 공보다 위에 올라가 있거나 또 오르막 상황일 때 더 이거를 스윙을 자꾸 이게 이렇게 안 하면 공이 안 뜰까 봐 공을 띄어치려고 합니다. 뒤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체중이 벌써 제 스윙을 보면은 이 공을 띄워치려고 하다 보면 체중이 이렇게 오른발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오른발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발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클럽이 이게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 클럽 헤드가 다니는 구간에서 최저점이라는 게 있죠. 헤드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 최저점, 가장 밑에 있는 최저점을 지나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클럽 헤드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되게 돼요. 오른발에 체중이 있고 공을 띄워치려고 하다 보면은 최저점이 뒤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뒷땅이 나오거나, 만약에 뒷땅을 안 친다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공이 맞으면서 이 탑핑이 나오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타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궤도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쉽게 공을 맞추는 방법이, 일단 셋업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 드라이버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스윙이 반대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탄도가 안 뜨는 클럽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탄도가 안 뜨는 클럽인데 스윙을 보면은 뭔가 좀 띄어칠 것 같은 상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스윙도 조금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약간 포올리는 느낌의 스윙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안 뜨는 클럽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이 웨지 가장 뜨는 클럽은요. 가장 뜨는 클럽은 반대로 퍼올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치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더 확률이 나옵니다. 더 뜰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내려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셋업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이 셋업이 하프 스윙이기 때문에 이 스탠스는 평소보다, 내가 평소에 이 셋업을 셋업을 이 정도 스탠스를 넓혔다면은, 자, 이거보다는 조금 반보 좁히세요. 반보 좁혀서 자, 이 정도로 만드시고, 예. 그리고 스탠스의 방향은 약간 오픈을 서주세요. 왼쪽으로. 이 쇼다이언의 특징은 좀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잘 말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스탠스를 좀 오픈을 서주면은 공이 좀 왼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서주세요. 네, 왼쪽으로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체중이 왼발에 한 6대4 정도. 네. 왼발이 6, 오른발이 4. 그러면 약간 왼발에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제 몸이 보면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요. 네. 네, 체중이 셋업을 할 때 이렇게 체중이 왼발에 6대4 정도의 체중을 놓고 자,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윙을 할 때 이 체중이 백스윙 할 때는 체중 이동이 없어요. 백스윙을 할 때는 체중 이동이 없고 다운스윙 할 때만 체중 이동이 있습니다. 다운스윙 할 때만. 자, 백스윙 하는 동안에는 처음에 셋업 6대4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평소처럼 이게 오른발로 체중 이동하는 건 없어요. 네. 이렇게 왼발로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고, 그리고 칠 때는 왼발로 이 6대4가 7대3, 8대2가 되도록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이 클럽이 좀 더 내려치기가 쉽고 이 최저점이 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클럽 셋업을 조금 좁히고요. 그리고 오픈 스탠스를 서고 체중은 왼발에 6대4 정도, 6대4를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고 칠 때 더 왼발 쪽으로 샷. 체중 이동. 네. 자, 이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네요. 네, 이병수 아, 그런가요?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백스 이제 스윙을 할 때인데요. 이 스윙이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좀 쉽게 이 드라이버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스윙이 클럽에서 네. 헤드가 다니는 구간이 있죠. 헤드가 다니는 구간이 있는데 그 헤드가 다니는 구간의 이 범위가 채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긴 클럽일수록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이렇게 셋업을 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 헤드가 여기 제 어드레스 앞에 있던 헤드가, 앞에 있는 이 헤드가 백스윙을 쭉 올리면은 이 뒤쪽으로, 네. 이 뒤쪽으로 다니는 이 폭이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요 뒤에까지 지금 보면은 노란 선이 나오죠. 이 헤드가 앞쪽 제 어드레스 앞쪽에서부터 백스윙을 했을 때 제일 뒤로 가는 구간이 이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노란색 그만큼 뒤에 있는 클럽이 선이요. 많이 좀 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좀 뉘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긴 클럽일수록 이 클럽이 샤프트가 이렇게 뉘어지면서 이 클럽이 다니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자, 그거를 웨지로 보면은 이 짧은 클럽. 지금 이 하프 스윙은 짧은 클럽이지만은 더 짧은 거리예요. 네. 그래서 짧은 클럽에서 더 짧은 클럽이기 때문에 짧은 클럽으로 갈수록 이 폭은 점점 더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하프 스윙을 할 때는 이 폭이 여기서 셋업을 하고 그리고 클럽이 헤드가 뒤로 올라갈 때 지금의 이 빨간 선이 있죠. 완전히 많이 좁아졌어요. 많이 좁아지죠. 왜냐면 네, 거의 노란색 선에 뭐 비해서. 드라이버하고 짧은 이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근데 이 백스윙이 만약에 이렇게 뒤로 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공을 이게 탑볼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뭔가 좀 이렇게 날로 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헤드를 정확하게 바로바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럽 헤드의 궤도를 보면 헤드가 다니는 그 구간을 보면은 짧으면 짧을수록 지금 같은 이런 하프 스윙에서는 확실히 더 이 클럽 헤드가 그냥 내 몸 앞에서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결국엔 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샤프트가 뉘어지지 않게 거의 90도에 가깝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90도에 가깝게 살짝만 뉘어지게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셋업에서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평소보다 조금은 이제 좁게 쓰고 오픈 스탠스를 섰지만 그 평소보다 조금은 더 가까이 쓰세요. 가까이 쓰면서 동시에 손목을 조금 이렇게 세워주세요. 손목도 세우고요. 네, 손목을 좀 세워주세요. 이 손목이 눕혀지면요, 이것 또한 이 헤드가 이렇게 뒤로 가기가 또 쉬워요. 그러니까 손목을 좀 더 세워서 가까이 쓰면서 동시에 손목을 살짝 세워주는데 평소에 한 이 정도로 제가 이 정도로 숙였다 그러면은 이 세운 정도를 이 그립 끝이 한 5c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살짝 세운다 생각하고 셋업을 해주시고 체중은 왼발 6대4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백스윙이 뒤로 가지 않고 저 빨간 선을 넘어가지 않고 빨간 선 안에서만 스윙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측면에서 봤을 때 빨간 선 안에서만 이렇게 스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스윙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공을 터치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되게 쉬워져요. 자, 이렇게 이제 공을 맞추는 것까지 내가 해결을 했어요.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공은 맞추긴 맞추는데 이게 내가 가끔 이 50m 남은 거리에서 쳤더니 70m가 나가고 20m가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네. 또 그 다음 홀에 또 50m가 남았는데 넘어갔던 게 또 생각이 나서 또 쳤더니 너무 짧게 또 떨어지는 아마 맞아요. 그런 경우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거리가 좀 들쑥날쑥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 손목 이 사용이 손목을 너무 과하게 사용한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손목이 과하게 사용되면 그렇죠.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좀 넓은 범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손목 사용을 하는 건요, 풀스윙을 할 때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강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이 손목의 사용이 필수예요. 손목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이게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풀스윙으로 샷을 할 때는 이 거리 조절을 스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클럽으로 하죠. 뭐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 7번 아이언 어차피 똑같은 풀스윙인데 클럽이 거리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섬세한 임팩트가 필요한 즉 스윙 크기로만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스윙은 이 손목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섬세한 거리감이 필요로 하는 클럽이 뭐죠? 그럼 가장 짧은 채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샌드 웨지인가요? 샌드보다 더 퍼터. 그렇죠. 퍼터죠. 퍼터만큼 그만큼 더 섬세하게 거리감을 조절해야 되는. 그래서 손목을 좀 고정시키는 게 많이 강조되는 그렇죠. 거군요. 손목 쓰라고 안 하잖아요. 퍼터할 때 손목을 쓰면은 물론 이
푸팅 그 퍼터 헤드를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그 손목을 고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임팩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공이 뻥 맞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조절, 그 미세한 거리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프 스윙으로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손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50m를 쳐야지라고 손목을 쓰면서 빵 치면은 이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거리가 뻥 나갑니다. 그럼 뻥 나간 게 또 생각이 나서 또 살살 치면은 거리가 또 안 나가고 이런 들쑥날쑥한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목은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스윙이라는 걸 해야 되니 공을 어느 정도는 쳐야 되니까 퍼터처럼 약하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공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백스윙을 보면 올라갈 때 이 손목이 꺾는 느낌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올린다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꺾는 느낌이 딱 들리죠. 자, 그런데 그냥 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손목이 이 셋업 상태에서 이 꺾여 있는 이 느낌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손목은 꺾여 있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스윙 크기를 만들어서 거리 조절을 해주셔야 이게 공이 도망이 안 가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목을 좀 자제해서 스윙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내가 평소보다 좀 공이 좀 안 나가네 그런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맞아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내가 이제 50m, 그럼 그 거리가 50m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m를 보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가 50m 스윙에서 손목을 더 꺾어서 스윙을 키워가지고 60m를 치려고 하면 60m 안 나가고 70m, 80m 그 이상 나갑니다. 손목이 쓰여지는 순간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갑자기 탁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50m에서 내가 60m를 친다. 50m가 내 기준은 저는 이렇게 하프 스윙, 중간 정도 이렇게라고 했을 때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손목을 꺾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팔을 좀 더 들어서 그냥 팔만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이 들리지 않게 그냥 팔만 든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깨 회전이나 뭐 그런 게 조금씩은 뭐 반응을 하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손목 말고 이 팔만 조금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셋업을 하고 체중 왼발에 두고 치면은 50에서 조금 더 나가는 60m. 예, 조금 더 나갔네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스윙을 키워야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그린 안에서 노는 그 유효 슈팅을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 맞추는 방법, 셋업에서 스탠스를 좁히고 체중 왼발 6대 4죠. 6대 4의 이 체중을 왼쪽에 유지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조금은 더 가까이 쓰시고 가까이 서게 되면 손목이 가까이 쓰는과 동시에 손목을 세우면서 자,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스윙은 벗어나는 게 아닌 이 폭이 좁아야 돼요. 이 클럽 샤프트가 좀 90도가 가깝게 좀 세워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백스윙에서 손목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샷을 해주시면 공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공 맞추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웬만해서 뭐 그린에 온이 되고 또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충분히 또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정말 이 찬스 이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정말 참 답답했습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찬스에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